후반부엔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계속됐죠. 오늘 사사건건은 정치 철학자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좀 다른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김만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사적 채용.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공사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우리가 정말 그 별정직이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다 이게 아니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채용 과정이 투명하고 그리고 그 직무에 합당한 사람이 채용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당한 자리에 예. 합당한 사람이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갖느냐. 예,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고요. 3급부터 9급까지 직위는 다양하고 부속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소통관실, 사회수석실 이런 데 이제 가 있어요. 대부분 대통령 혹은 대통령 본인의 이제 친인척이거나 지인의 자녀들이거나 이렇습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도 있었고요. 자, 사적 채용 논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총리의 발언이 있었고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은 추천을 받아서 검증 후에 채용한다. 그러니까 공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별정직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정부 조직법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면 실제 대통령의 친족 채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국회 같은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인적 채용을 금하고 있고요. 그리고 8촌 이내에 친인척이 채용됐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고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별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별정직을 그냥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거기에 합당한 자격과 그리고 합당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확고하게 증명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번 논란 과정에서 엽관제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올려주시겠어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로 인력을 뽑기도 한다. 소위 말해서 이게 엽관제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는데 해명이 적확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저는 이번 정부의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장 반대되는 사례를 갖다 댄 거다. 반대 사례다. 예, 반대 사례 갖다 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대통령이 이제 능력주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원래 역관제는 미국에서 19세기에 앤드루 잭슨 대통령 이후로 어떤 선거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공직을 나누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자기를 지지하도록 이용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관제가 너무 퍼져나가면서 몇 가지 문제가 실제로 생겨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없는데도 공직을 수행받아서 행정 업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에게만 충성하지 어떤 공무의 투명성이나 아니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떨어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일하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를 향해서만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계속 비판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20대 대통령인 가필드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때 선거에 기여했다고 생각했던 당원이 어떤 자기가 그 자리를 받지 못하자 대통령을 암살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역관제를 대체했던 게 능력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역관제가 능력주의에 대체되었고 그리고 이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대통령이 능력을 앞세워왔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실의 채용 기준을 역관제로 갖다 댔다는 건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실천해야 되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되는 사례를 갖다 댐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효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그러네요. 국무위원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 임명할 때 왜 여성이 없냐 이런 질문하면 저희는 능력만 봅니다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계속 능력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왔었고 언제나 우리가 이게 항상 능력대로 임명하면 가장 공정하게 임명하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온 그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능력과 가장 반대되는 역관. 사실 역관이라는 말이 한자어로는 벼슬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엽총할 때 그 예, 엽자군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영어로는 이게 스포일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요. 일종의 전리품인데 그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갈취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역관제라는 거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당대에 쓰이기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걸 역관제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채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친청 문제를 거론을 하시던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왔고 지금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사적 채용이라고 프레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네, 권성동 대표의 저 발언은 내가 압력을 행사했고 7급으로 해줄 줄 알았더니 9급 해줬다.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아서 내가 좀 미안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고 논란을 빚은 다음에 사과,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었어요. 별정직과 일반직은 다르다 이런 논리도 펴는데 사실 다르긴 하죠. 일반직은 공개 경쟁 채용을 하고 별정직은 이제 비공개로 채용을 하기도 하니까 저 논리는 근데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합니까? 저는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실제로 우리가 국가기관의 별정직 채용 기준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몇 급은 어느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되고 몇 급은 어느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 자체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우리가 같이 일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채용할 수 없다. 라는 것들이 명백하게 사실은 존재하는 거고요. 그 기준을 채울 수 있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무를 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별정직도 일종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인식해야 된다. 자꾸 지금 말하는 걸 들으면 별정직은 아무 기준 없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는 별정직을 채용할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최소한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는 아니지만 역차별 이야기까지도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 선거 예. 과정에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을 아니면 지인이라고 해서 역차별해야 되느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예, 실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실제 했던 변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말했던 강인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서 그냥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는 사실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불공정일 수 있다고 그런데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지위를 자기 스스로 반박하는 이야기에 이제 불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자체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반대이거나 아니면 모순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변명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순되는 변명 자체가 역관제를 비롯해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해명이 잘못되고 있다. 해명의 잘못이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정부의 상징처럼 이야기되는 문구가 공정, 상식 이건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우리가 대선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계속 이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제 여기에 취재를 다녔던 기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도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로남불하지 않겠다라는 연설을 했을 때 가장 청중들의 호응이 컸었다라고 이야기를 전 하고 정부에 있고요.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실망했던 게 그 실망- 부분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자산이고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는데도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그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 내로남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중잣대를 갖다 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같은 잣대를 갖다 대는 그러면 같은 잣대를 사람들이 갖다 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에게 갖다 대는 잣대는 훨씬 더 엄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지 않는 것, 이중잣대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다양한 인사 문제나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뭐 대통령의 말이나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공정과 그리고 상식이 과연 이것인가? 그리고 계속 뭐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우리가 극각 구급 공무원을 가지고 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극각 구급 공무원에 담긴 수많은 의미들이 존재하기 있는데요.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사실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극각 구급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거 자체를 호도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발언 와중에 내가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정과 상식과 그리고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어떤 개입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어떤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철학 전공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어떤 가치, 이런 구호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거랑 원래 쓰였던 광범위하게 쓰였던 이게 좀 많이 다르기도 합니까? 뭐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민주 사회에서의 공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민주 사회가 존재했던 적이 사실은 고대 아테네 시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자격이 같은 사람은 같게 대우하고 자격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대우한다. 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우리의 지금 당대의 능력치와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떤 플루트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플루트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플루트를 가장 잘 부는 사람한테 주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원래 가장 공정한 것의 이제 원칙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공정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당대에서는 능력주의가 어떤 방식이냐. 플루트를 잘 부는 사람이 아니라 플루트를 이론적으로 잘 부는 걸 아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분배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그 플루트를 잘 부는지 안 부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걸 이론적으로 잘 부는 걸 아는 사람한테 분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당대의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지필 시험으로 그거를 평가하는 그게 문제 아니냐.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좀 볼까요? 최근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빠집니다. 일단 빠른 속도로 빠진 게 정체는 됐죠. 32% 안팎에서 정체돼 있는데 특히나 2030, 특히 남성 이쪽이 대선 국면에서는 지지를 많이 하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거든요. 짧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제언을 해주신다면. 실제 지금 우리 2030 같은 경우에는 직업 시장에서 진입이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객관적 기준을 계속 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펙 엄청 쌓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표가 보이지 않는 채용이 계속 권력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2030이 계속 그것을 지지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 가리켜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네, 1년 전 발언이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고요. 오늘 순서 마무리하죠. 김만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